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여러분 설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설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전에 약간 이번 설날이 저한테는 진짜 너무 쉬는 느낌이 많이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공개방송이 저희한테 진짜 큰 잔치고, 그리고 그 뒤에 비하인드 얘기도 북적북적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사실 저는 거기까지가 공개방송 같았던 느낌이 있어서 너무 즐겁고 파티를 이제 신나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새해가 온 느낌이 들어서 마치 이제 작살나게 클럽에서 열심히 춤추고 그 다음날 거의 뭐 오후 5시까지 누워 있었던 그런 때처럼, 놀 때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 애기들 이렇게 놀 때 신나게 논 다음에 나중에 기절하듯이 이걸 할 때는 너무 신나고 너무 반갑고 너무 들떠가지고 재미있게 다 해놓고 이제 그 뒤에 거의 이제 누워있는 그런 상태로 명절을 보내서 되게 즐거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해진 거예요. 저희가 왁자지껄한 얘기를 많이 해서 이번 명절은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받아봐야겠다 해서 실제로 설날 한 이틀째 정도 됐을 때 그때 사연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하나씩 이제 읽으면서 혼자 낄낄대고 그러면서 설날을 보냈습니다. 일단 설날 첫날부터 생각해보면 설날 첫날이 토요일이었죠. 근데 금요일까지 이렇게 빈둥빈둥 잘 있다가 일단은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정원이랑 같이 갔고, 이번에 정원이를 한복을 예쁘게 입혀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 한복은 제가 샀고, 한복 위에 입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목 부분 이렇게 조금 솜털처럼 이렇게 보송보송 이런 느낌인데 위에 좀 랩 스타일로 입는 그 코트 같은 게 있었는데, 저희 성남 세라미칼님께서 쓸모없고 예쁘기만 한 선물을 진짜 잘 사시는데 그 옷도 좀 그런 옷이에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옷을 입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입고 벗기는 것이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랩스커트 같은 거 입어보면 안쪽으로 한복 저고리도 좀 요즘 그렇게 나오던데 안쪽으로 끈 하나를 묶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감싸서 끈 하나를 묶고, 근데 그 끈이 정말 그 잘 미끄러지는 재질의 끈 있잖아요. 그걸로 리본을 만드는 이제 그런 식이어서 그거를 입히고 나니까 이제 걸어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좀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런 걸 왜 샀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성남 세라미칼님은 그런 거를 굉장히 실용적이지 않은 선물, 예를 들면 예전에도 있었죠. 말씀드렸죠. 정국 씨의 피규어, 그거를 사실 뭐 이미 다른 건 쓰고 있거든요. 지민 씨의 뭐 샤프부터 학용품, 열쇠고리도 쓰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쓰고 있는데, 정말 그 피규어도 정국 씨 본인이었으면 저는 정말 잘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라인 프렌즈에서 나온 쿠키 피규어 같은 거를 주고 이제 이랬어서 이번에도 그걸 주면서도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빨리 입혀서 사진을 보내라. 왜 안 입히냐라고 했는데, 이게 코트 같은 겉옷의 느낌이지만 전혀 따뜻하지가 않고 굉장히 좀 얇은 소재의 분홍색에, 제가 또 분홍색에 그렇게 막 큰 뭐 이런 건 없는데 분홍색에 예쁘기만 한 거를 사줘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보여줘야겠다 해서 꽁꽁 그걸 이제 싸 입혀서 좀 차를 태워가지고 따숩게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집에 갔는데, 본인은 또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뭐 이렇게 보여주지를 못했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고이 잘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복을 입고 가는 이제 정원이를 데리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를 많이 해먹고, 저희 집은 제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제사는 지내고 있지 않고 맛있는 거를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먹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저희 집 식구들이, 그러니까 아빠 쪽 친척들이 이렇게 강아지를 예뻐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물론 강아지한테 힘들게 할 사람들은 없지만 다 성인이고 뭐 엄청 어린아이가 있지도 않고, 그런데 참고로 저희 성남 세라미칼님네 조카들도 애기들인데도 정원이한테 엄청 젠틀하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들도 다 너무너무 예뻐하셔가지고 그래서 정원이가 진짜 모두의 사랑 속에서 너무 예쁨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부모님 집에 있으면서 이제 맥주를 신나게 열심히 먹고 뭐 엄마 아빠랑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고 나중에는 이제 엄마 쪽 친척 저희 엄마 쪽 할머니하고 그리고 큰 이모가 같이 사셔가지고 그쪽에도 인사를 하러 가서 정원이도 같이 인사를 하고 근데 저희가 다 수도권에 있어서 다행히 그 경기도 바깥을 넘어가는 곳은 가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 TV 보고 영화 보고 그러면서 보냈고 그 김이나 작사가님이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라는 책을 내셨는데 제가 공개방송 때도 제 그 애장품과 함께 이제 선물을 드렸던 건데 토이스토리를 아직 다 못 봐가지고 그거를 보고 나서 토이스토리를 보고 자란 어른이 쓴 토이스토리를 보고 자란 어른들을 위한 에세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봤어서 그거를 쭉 몰아가지고 이제 같이 봐서 마지막에 끝부분 못 본 부분도 보고 하면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KBS에서 새로 하는 가족끼리 가는 자유여행 프로그램이 걸어서 한 장 속으로라는 예능 프로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막 물어보셨어요. 이게 어떤 관계냐, 어떻게 된 거냐, 뭐 허락을 받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이거를 담당하고 계시는 PD님께서 한 9월쯤에 연락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가족 가족여행 자유여행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걸어서 한 장 속으로를 알게 돼가지고 너무 프로그램에 잘 맞는 제목인 것 같아서 혹시 제목 사용을 해도 될지를 따로 문의를 주셔서 정식으로 그 제목 사용에 대한 허가를 구하신 게 맞고요. 저도 잘 생각해보고 출판사하고도 저희 그 담당 편집자님하고도 얘기를 잘 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없다. 근데 이제 당연히 그 크레딧에 대한 표기는 하셔야 된다. 그거는 매 회차에 걸어서 한 장 속으로가 원 제목이 여기에서 왔다라는 거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그거는 뭐 당연히 써주셔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없으면 걸어서 한 장 속으로를 보셨던 분들께서는 이거 어디서 온 거야 해서 괜히 공들여 만든 프로그램에 좀 불필요하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아마 말씀을 안 드렸어도 그거는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나중에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잘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재미있는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랑도 재미있게 잘 봤고 빡세다. 좀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목은 걸어서 한 장 속으로 해서 가지고 갔지만 제가 어떤 뭐 기획에 참여를 했거나 제작에 참여를 했거나 뭐 아이템을 고르는 데 참여했거나 했던 거는 아니어서 저도 시청자의 마음으로 그냥 되게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설날에 있었던 좀 재밌는 경험이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보는 앞에서 일가친척 연락을 되게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거 혼세가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데 저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연휴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될 때쯤에 저희 아버지 서재에서 이제 기획회의 하나를 이제 화상으로 하면서 세상이 진짜 좋아졌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지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정원이가 점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를 되게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개인적으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설날의 장면이라고 하면 정원이가 원래는 제 방에서 자고 제가 저희 엄마네 집에 한 4, 5일씩 이렇게 있고 이럴 때 제가 잠깐 뭐 외출을 하거나 그러면은 정원이가 보통 제 방에서 저를 기다렸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번에 설날 한 이틀째인가? 이렇게 됐을 때 뭐 자자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서 방에서 자자 하고 이제 얘를 밑에서 재우고 그 자리를 깔아주고 저는 올라와서 핸드폰 하다가 이제 양치하고 자야겠다 싶어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어디 갔지 싶어서 보니까 거실 소파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컴컴한데 거실 소파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자기는 이 집에서. 그래가지고 언젠가부터 이제 저희 집도 전에는 얘 전용 담요 같은 거를 거실에 따로 깔아주고 하다가 거실 소파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거실 소파를 이제 저희 엄마 아빠랑 같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엄마 아빠 집에 갈 때는. 근데 얘가 거기 그냥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뭐해? 뭐 여기서 잘 거야? 그러니까 그냥 눈만 껌뻑껌뻑 이렇게 뜨고
누운 채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거기서 자라 이러고 그냥 왔는데 제 방에서 거실 소파까지가 집이 좀 길어가지고 되게 멀거든요. 물론 막 전화해야 되고 막 봉화를 던져야 되고 막 이렇게 넓진 않지만 넓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그 긴 길을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거실에 이렇게 있는 게 되게 생소한 거예요. 방 구조 자체가 거실이 가운데 있으면 왼쪽 끝에 제 방이 있고 거실이랑 바로 붙어있는 문에 이제 안방이 있는데 거기서 아빠가 나오시다가 걔가 거기서 자는 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란 거예요. 얘는 약간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엄청 쫄보 같았는데 아니 혼세는 어디다 두고 지 혼자 여기 나와가지고 허허벌판에서 이제 자고 있나 해가지고 그게 나름대로 좀 되게 재미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왔을 때 자기 공간이라고 느끼는 거를 저랑 있는 방 외에서 좀 확장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되게 재밌어서 설날에 그래서 정원이의 선택으로 저희는 각방을 썼다.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고 적응이 잘 됐다는 면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저의 목표는 게스트분들이 많이 없는 만큼 무조건 최대한 사연을 좀 많이 읽어보겠다 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뭐 저의 설날 얘기, 사담 이런 얘기는 좀 하지 않고 곧바로 다들 어떻게 지냈는지를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소소하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에 역시 이 시간을 하루만 들였더니 지금 거의 하루 만에 사연이 지금 막 20개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좀 빵 터져서 웃으면서 봤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계동 왕주먹님의 사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경출 K장녀로서 말을 알아듣고 손발을 놀릴 수 있을 때부터 명절에 노동력을 착취당해온 상계동 왕주먹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을 붙여가지고 막 10살 때 이럴 때도 제가 또 위장이 되게 안 좋고 이런데 미친 듯이 전을 붙이다가 힘들어서 소파에 누워있다가 다시 가서 전을 붙이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부터는 좀 전도 먹고 이러는데 그 전에는 전도 잘 안 먹고 전을 돈 주고 사 먹는 감성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장남으로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말 하나도 안 듣더니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무슨 억하심정이신지 차례에 엄청 공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는 또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게도 저도 유교에 쩌들 대로 쩔어진 탓인지 저도 모르게 제사 나부랭이나 차례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어떤 가부장제의 가부장제 라이팅. 그런 거죠. 이게 나쁜 거다 생각하면서 근데 이거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몇백 년을 해먹었기 때문에 엄마 제삿날이었나? 일주일 동안 장보고 음식 준비하고 하는데 형제 새끼들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저 혼자 이렇게 정성을 쏟는 게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아무것도 못 해드렸는데 이 음식들 결국 내가 다 처먹을 텐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하는 마음의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예민 보스 아버지가 제 표정을 보시고 한마디 하시는 바람에 아버지와 싸우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가 상을 엎었습니다. 아차차 여기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 아니죠? 다음에 보낼 사연 하나 까먹었네요. 까비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옆 동네 팟캐스트 영혼의 노숙자의 걸출한 프로그램 걸출한 프로그램이란다. 걸출한 코너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 번 더 풀어볼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저희 집안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콩가루가 되었고요. 서로 연락도 잘 안 합니다. 호호. 그 이후로 저는 명절에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쉬고요. 유교 행사에 노동력 착취되는 것에서 해방되었답니다. 올해는 독거노인 친구 불러서 술도 마시고 나머지 시간엔 떡건한 침대에 누워서 슬램덩크나 정주행하고 쉬었답니다. 그렇죠. 요게 또 이제 또 다른 전 국민이 나만 빼고 슬램덩크를 보고 있습니다. 이분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안 내에서 어떤 차례나 제사도 금지할 예정이고요. 출가회인 될 예정 없으니 집안 내의 자리를 굳건히 잡고 엄격하게 방어할 생각입니다. 호호. 혼세님 방송 잘 듣고 있고 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용 개꿀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개꿀인 혼자 라이프를 즐기고 계시는 상계동 왕주먹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가부장제로 열심히 그래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맞춰드리던 와중에 결국 아버지가 상을 엎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콩가루가 되어서 연락을 잘 안 하게 됐다.
이런 일들이 집집마다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을 와해시키는 존재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아버님이 큰일 하셔가지고 뭐 어떤 의미로는 모두의 이제 혼자서 지내는 명절을 지킨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냥 뭐 좀 씁쓸한 마음도 있지만 자기답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된 거니까 좋은 면을 잘 보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족 사연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비욘세 좋아하는 꿀벌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기 드물게 비욘세라고 적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사는 캥거루랍니다. 사연을 처음 써봐요. 너무 떨리네요. 사연 보낼 만한 것 없이 아주 평범한 연휴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히히. 저는 일단 친척이 많아요. 아빠 7남매, 엄마 7남매 에피소드가 넘쳐납니다. 어느 쪽을 쓸까 고민하다가 엄마 쪽에 갓 나온 따끈따끈한 이슈가 있어서 몇 자 적어봐요. 설 다음날 아침 엄마 쪽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명절마다 모이는 가족들 모두 합치면 30명이 넘어요. 그 좁은 방 2개 시골집에. 보통 사람이 너무 많고 불편하면 안 올 만도 한데 첫째 이모네 빼고 모두 모입니다. 모두. 저도 안 가고 싶은데 사촌들이 너무 좋아서 가요. 제 또래 사촌 20대 중후반, 30대 초반까지 친한 6명이 있어요. 명절마다 똘똘 뭉쳐서 놉니다. 만나면 너무 재밌고 좋아요. 공감대도 많고. 그래서 추워도 그냥 마당 평상에 돗자리 깔고 놉니다. 이번 설은 정말 추웠는데 마당 병상에 돗자리를 깔고 노셨다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먼저 와 있던 사촌들이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고요. 한숨 돌리고 바로 고스톱에 합류했어요. 그러다가 마당에 선물 세트 상자가 20개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원래도 친척들이 몇 개씩 들고 오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많았어요. 제가 저 엄청 많네? 뭐야? 하니까 사촌 언니가 내가 가져왔다. 이분이 쓰신 거 보니까 내가 가져왔다라고 쓰신 거 보니까 약간 경상도 쪽이신가 싶은데 어쨌든 텍스트라 그냥 읽어볼게요. 내가 가져왔다. 많이 받았는데 혼자 살아서 너무 많다. 다들 나눠서 가져가. 스팸이랑 참치 많다 하더라고요. 저희 사촌들은 맞네. 경상도 맞는 것 같아요. 경상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맞네 라고 얘기를 하신 게 맞네 진짜 많다 나눠 가져가자 하고 또 고스톱을 계속 쳤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떡국 먹어야 해서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스팸이 낱개로 3개 있고 참치는 낱개로 10개 남짓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상자로 20개였으면은 한 개씩 들진 않았을 거라서 되게 많았을 텐데 저랑 사촌들이 얘네들 어디 갔냐 수군거렸어요. 근데 이모가 작게 얘기한 거예요. 삼촌이 가져갔다고. 이모들이 우리 눈치를 보면서 가져가라고도 못하고 순식간에 상황이 좀 뻘쭘해졌어요. 남은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드시니까 그쵸? 그쵸? 지금 스팸 3개랑 참치가 낱개로 몇 개인데 그걸 다 가져간다? 호로자식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난장판을 만들고 남의 집에 왔는데 그래서 가져가지 못하신 것 같고 근데 이미 삼촌 트렁크에 가득 담고 열 생각이 없더라고요. 삼촌 머릿속에는 삼촌밖에 없는 걸까요? 그걸 삼촌만 가져가라고 갖고 온 줄 아는 걸까요?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원래도 이기적인 사람인 거는 않았지만 물론 차곡차곡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임. 당장 기억나는 예로는 혼자만 어렸을 때부터 쌀밥을 먹음. 엄마랑 이모들은 보리밥이랑 물을 섞어 먹었대요. 삼촌이 울면 그냥 이모들은 맞음. 울렸다고. 고등학교, 대학교, 감. 누나들은 중학교 때 학교 못 가고 남의 집 식모살이, 공장 등 일해서 받은 모든 돈을 할머니 집에 가져다 줘야 했음. 몇 년 전에 삼촌 차 사야 한다고 할머니가 돈 좀 모아서 달라고 함. 한두 푼도 아니고. 삼촌이 못 사는 거 아님. 자기도 있음. 근데 빚 있고 월세 살고 우울증 있는 이모는 신경도 안 씀. 그래도 항상 아들은 하나라서 아쉽고 귀하고 미안하고 보고만 있어도 좋대요. 대환장. 삼촌이 차 트렁크에 선물 세트를 챙길 동안 이모 몇 명은 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 못하는 거죠. 다 큰 저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랄 동안 보고 듣고 당한 게 많아서고요.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걸 이모들은 알아요. 이모들은 삼촌이 원래 욕심이 좀 많잖아 라고 함. 결국 저희끼리 드라이브하고 버블티 먹고 욕하면서 풀었어요. 이 와중에 버블티 먹으러 간다니까 커피랑 이것저것 또 사오라고 10,000원 한 장 안 주면서 다 시키던 삼촌. 맡겨놨어? 라고 하셨습니다.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거 먼저 재빠르게 챙기기로 했어요. 저희들은 캥 작가님 스타일 6명이라 삼촌 가족들 빼고는 다 좋다 하고 넘어갔어요. 이럴 때 어떻게 코멘트를 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캥 작가님이 어떤 집에서 탄압을 받을 때
근데도 본인이 괜찮다는데 그걸 옆에서 뭐라고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다 같이 욕하면서 웃음으로 승화하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대환장이죠. 하하하하. 많은 사람이 모두 즐거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손해도 보면서 사는 거겠죠?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급마무리 해봅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 모두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셨길. 혼세님 행복해요. 채택되면 어떡하죠? 암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약간 그 전형적인 한국 명절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삼촌분 듣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삼촌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셨는지 가지셨으면 지금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이게 우리 아빠 같다. 혹은 우리 뭐 옆집 아저씨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스팸 좀 내놓으시라고 꼭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가족과 명절을 보내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사실은 많았어가지고 그런 분들 사연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칼리 언니님께서 자주 사연 주시는데 칼리 언니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비욘세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인간 동생 한 명과 강아지 동생 1견, 고양이 동생 이미와 살고 있는 릴리스 aka 칼리 언니예요. 비욘세님과 모든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운수 대통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칼리님네 가족도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개방송이 너무 웃기고 뿌듯하고 순간순간 눈물도 차오르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비욘세님의 존재 자체로 너무 좋았어요. 공방 전부터 한줌단 분들과 차 마시고 마치고는 뒤풀이 가서 술도 마시고 너무 끼고 싶습니다. 거의 12시간가량을 비욘세와 한줌담과 함께하는 축제였어요. 유명인이란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큰 곳에서 공방하시겠다는 후기 방송 듣고 벌써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설날은 문화와 여성이 가득한 날을 보냈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성수동 라라관에 가서 제 친구, 동생 친구 여성 넷이서 사장님 특설 라라카세를 조지는 것으로 화려하게 스타트를 끊었어요. 중국 결혼식 왔다고 생각하고 계속 먹으라는 사장님 덕분에 끝없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좀 풍족한 느낌이 있는데 결혼식에 왔다고 생각하고 계속 먹으라는 사장님. 가신 손님들의 성이 어떤지를 아시고 마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 비욘세 공개 방송을 오겠다며 피부과에 가서 예비신부 패키지를 끊으신 깽 작가님처럼 중국 결혼식 왔다고 생각하고 계속 먹으라는 사장님 덕분에 조져진 건 저희였지만요. 포장해온 음식으로 토요일까지 배불리 먹었을 정도의 큰 손이셨어요. 마하고 라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사천을 가실 필요 없이 성수동에만 가셔도 본토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강추합니다. 여기를 포함해서 성수동에 약간 그런 중국 음식 맛있는 데가 진짜 많이 있죠. 그런 약간 어향가지 이런 거 맛있는 데도 있고 중국 스타일 꽈배기가 옛날에 진짜 작살나게 맛있는 데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토요일엔 우리 노묘 마리 병원 가서 검진하고 잘 쉬었습니다. 사실 저보다 동생이 주보호자로 돌봐주고 있어 고맙고 미안해요. 전엔 이름만 말하고 사진을 빼먹어서 이번엔 사진도 첨부합니다. 메일로 따로 드릴게요. 해서 봤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올해로 만 15살이 되었는데 대학원도 거뜬히 갈 수 있게 비욘세님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드려요. 영포티 이런 얘기를 약간 그 예전에 막 방송에서 누가 봐도 포티인데 영포티라는 말을 꼭 굳이 약간 남자 연예인들한테만 써줘가지고 약간 마음이 좀 불편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털 친구들도 다 영포티 최소 030는 가시기를 바라면서 대학원도 가고 쭉쭉하는 그런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털 친구들 화이팅! 텔레포트하는 기준으로 일정을 세우는 저는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3일간 연극 3편과 영화 3편을 보고 전시 2곳을 다녀왔어요. 공연 관계자 아니고 일반 회사원인데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하지만 한가한 날 오히려 잠 못 이루고 피곤해하고 일정이 꽉 찼을 때 더 행복한 ESTJ라 운명에 순응하기로 했어요. 가장 추웠던 화요일 몇 주 전부터 친구 둘과 칼리까지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자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최강 한파라고 재난 문자가 와서 걱정이 컸지만 해내고 말았습니다. 친구 한 명은 당의를 입히고 한 명은 두루마기를 입혀 집을 나섰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한복업계 종사자가 아니고 일반 회사원인데
다 제 개인 소장품입니다. 왜죠? 을지로 광장에서 여기 맛있죠. 제 생일 파티 겸 식사를 하고 덕수궁에 들러 전시를 보고 용산 카페 투어까지 하고 집에 돌아와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좀 민망하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어서 사진도 첨부해요. 같이 간 친구 한 명이 한 줌단이라 설마 이 추위에 친구들과 강아지까지 한복 입고 나들이 한 사연을 읽지 않으실 리 없다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그 친구도 사연을 쓰기로 했어요. 가락동 나무늘보님 오늘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원하신다면 혼세님도 다음에 한복 빌려드릴 테니 함께해요. 이분들이 한복을 입고 함께하신 사진을 보내셨는데 진짜 그 옛날 사극 같은 데서 위에 입는 옷까지 되게 두툼한 따뜻한 한복 있잖아요. 사실 그런 한복이 아니면은 저희가 그런 경복궁 같은 데를 지나가가지고 한복 대여해서 입으시는 보면서 아유 쟤네들 저거 멋부리다 얼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약간 뭐랄까 최소 왕족이나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죠? 제가 이런 거에 되게 약한데 그 왕 동생인데 조금 못 나가는 그런 집안 자식들 정도 되는 느낌의 굉장히 따스워 보이는 느낌의 이걸 입었습니다. 그래서 칼리님 사연을 이제 요 크루에서 대표로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있고, 전 이제 피아노 연습하러 다녀와서 연휴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피아노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연휴를 이제 즐기셨던 것 같네요. 깜빡하고 있다가 사연 쓰면서 기억났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번 주 모두 휴가라 수목금 홀로 일하게 되어 무척 심란하지만 내일에 제가 해내겠지요. 모두들 건강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바래요. 더불어 혼자 사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사진을 따로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 진짜 너무 따뜻하고 그 칼리가 입은 한복도 진짜 너무 이렇게 누가 봐도 거의 뭐 이제 만 군데는 뒤져가지고 찾은 것 같은 너무너무 귀여운 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너무 귀엽게 잘 봤습니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사연은 지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모임 공패단단 활동가 지안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친한 친척분과 저희 집 임대인 할머니께 전장현 쇼핑몰에서 산 홍삼양 간장공장 공장장 지금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모임 공패단단 활동가이시고 임대인 할머님께 전장현 쇼핑몰에서, 왜냐면 제가 이거를 더듬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렇게 흘려 읽으면 안 되는 게 다 이제 줄여서 만든 되게 소중한 그 단체들이잖아요. 전장현 써주셨는데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를 이제 줄여서 전장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쉽지 않다. 하지만 도전해야지. 전장현 쇼핑몰에서 산 홍삼 양갱 전장현 쇼핑몰에서 산 홍삼 양갱 하나씩 안겨드리는 걸로 명절 복무는 마쳤고요. 지아님 절대 지아님이 어렵게 쓰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약간 요즘에 이런 거에 좀 약해져 있어가지고 오늘도 싱글레이디라고 비욘세를 생각하실 정도로 제가 약간 그런 발음에 조금 한 번씩 취약할 때가 있어가지고 K 장녀인 친구가 부쳐 가져다준 전이랑 과일 등등으로 배를 불리고 연휴 내내 카페를 돌며 소설 수업 과제를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은 기혼 친구와 밥을 먹었고요. 오늘 저녁은 친구랑 남동생 생일 파티 해주려고요. 내일은 한파라니까 집에서 과제하고 저희 공패단단 내 고양이 모임에서 함께 읽고 있는 책 템펠 그랜딘의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로 줌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모레는 공패단단 활동가들과 사무실에 모여 각자 작업하기로 했고요. 자유롭고 충만하고 뿌듯하게 명절 잘 보내고 있습니다. 비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깡총깡총 받으시고 귀여워. 모두 새해 복 깡총깡총 받으시고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합시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사연이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사연 잘 읽었습니다. 다들 엄청 알차게 지내시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포인트는 또 K장녀인 친구가 붙여서 가져다준 전,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콜라보 같은 명절을 보내셔서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좀 해외로 한번 가볼까 싶어가지고 이분이 저희에게 사연을 주시다니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신예희 작가님, 저희 그 비욘세도 한번 나오셨었죠. 신예희 작가님 지금 해외에 계셔서 여행을 하고 계신데 신예희 작가님이랑 저랑 아침 식사 모임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올라오는 방콕 아침 메뉴를 보는 게 저희 모든 멤버의 엄청난 낙인데 설날 인사를 또 이렇게 따로 그 폼에다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보내놓으셔서 이것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투가 좀 달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욘세님의 SNS에서 이 사연 모집 글을 읽는 순간 야 이거는 짱돌을 맞더라도 꼭 써야겠다. 자랑을 해야겠다. 왜? 나는 뱅콕이니까 설날 전에 확 짐 싸갖고 톡 껴서 어느새 일주일째니까 하고 보내주셨는데 벌써부터 너무너무 부럽고요. 설 전날엔 방콕의 차이나타운 야왈랏 거리에서 낮부터 밤까지 설 분위기를 흠뻑 느껴버렸고 설날 당일엔 아침 맛있게 사 먹고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입으로 세배를 싹 해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알아서들 잘 지내겠죠. 알아서들 잘 지내겠죠. 저는 1인 가구이고 본가와는 차로 10분 거리라 찰싹 붙어 있으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요. 특별한 일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갑니다. 역시 가끔 봐야 반갑고 좋더라고요. 적당히 서로 방생하자 주의입니다. 뭔 일 있으면 경찰에 연락하겠거니. 라고 적어주셨고 지금은 길에서 바나나 구이를 사 먹고 카페에 들어와 기가 막히게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중입니다. 태국의 커피 로스터 교육기관 한켠의 작은 카페입니다. 음식을 좋아해서 이런 곳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여행은 특히 혼자 하는 여행은 자칫하면 하루가 너무 길고 버겁게 느껴져 힘들기도 합니다. 여행은 비일상이자 일탈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일상을 잘 꾸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여행을 엄청 좋아하시고 이렇게 오래 못 갈 줄 몰랐습니다라는 여행을 못 간 그 여행 광인으로서의 코로나 시대를 사는 어떤 에세이도 쓰셔가지고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항상 여행 얘기가 너무 재밌고 정보가 일단 진짜 많아가지고 네 2월 중순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맛있는 건 많이 먹고 가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부럽습니다. 제일 부럽네요. 방콕에 계신 분들 제일 부럽고 지금 여행 가 있는 저희 언니도 너무너무 부러운데 저희 목까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슬플 수 있지만 또 다른 입장에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괴정동 찌끄레기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세님, 이하 사랑하는 게스트님들 캥작가님, 짐송님, 혜영언니, 쉐리님, 마포만두 작가님, 준언니 등등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부산 괴정동에 사는 찌끄레기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읽는 마음이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이분이 쓰신 대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항상 혼세님과 게스트님들, 서태지와 아이들 느낌 과 소통을 하고 싶지만 할 말도 없고 글빨도 짧아 사연을 보내지 못했답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지도 못하여 혼자 보내는 연휴 덕에 더욱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말하고 싶어요 혼세님. 저는 부산에서 북토크 할 때 2번 배웠었어요. 한 번은 따로 또 한 번은 짐송님과. 그래서 공개방송에서 혼세님을 드디어 영접했다는 후기 사연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난 2번 맞지롱 했어요. 무의미한 우월감이었습니다. 그래도 설 연휴에 무얼 했냐 물으신다면 설날에는 거의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하고 잠시 직장에 회진을 다녀왔습니다. 환자가 괜찮은 것을 확인 후 집에서의 칩거가 다시 시작되었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의료 관계된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선 넷플릭스를 켜고 볼 것이 뭐가 있나 뒤집니다. 사랑이 메말라버린 불혹의 싱글녀는 그렇게도 사랑 영화를 찾습니다.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봤어요. 제인 호킹의 자서전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요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콘텐츠 추천을 해주시는 거. 알차게 봤습니다. 연기자들의 연기에도 빠져들었고요. 그리고 헛헛해서 띵작인 캐롤을 한 번 더 봅니다. 캐롤 또 겨울에 또 봐줘야 되기 때문에 영화 캐롤 리뷰를 하자면 참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의견 따위 무엇이 중요하오리까. 그저 띵작인 것을요. 그렇게 혼영을 하면서 혼술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혼술은 9시를 넘어서 겨우 끝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월요일 당직이거든요. 월요일까지 연휴였기 때문에 결국은 또 월요일에도 이제 일을 하신 건데 네, 저는 당직실에서 혼세님과 연결되길 간절히 바라며 사연 아닌 사연을 보냅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 공개방송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후기에서 피켓팅이었다고 하니 저는 아마 실패했을 것 같아요. 공개방송 에피소드 들으니 저는 그 자리였던 것처럼 편집을 잘해주셔서 빵빵 터지면서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짐송님 마담투소가 지분 50%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 나름 캥덕인데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캥덕인데 이번에 못 배워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혜영언님이랑 쉐리님도 함께 뵙고 싶었어요. 혼세님을 통해 더더 많은 다양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여기 앞에 그 준언니도 준언님
그리고 혜영 언니도 혜영 언님이라고 쓰셨는데 제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수정해서 읽었는데 이 정도면은 이분의 그 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 언니도 형님 하는 이제 동네 꼬맹이들을 보더니 너 내일부터 언님이라고 불러. 언니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극존칭을 나름대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혼세님과 연결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실제로 다시 보면 부끄러워서 또 도망갈 거예요. 캥 작가님이 김재환님을 볼 때랑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언제나 먼발치에서 혼세님과 친구들의 수다를 들으며 변태처럼 피식피식거리는 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알아주시기만 하고 빤히 쳐다보시면 안 돼요. 눈 피할 보니까. 내용 없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친구들과의 기분 좋은 연대도 계속 보여주세요. 저는 이만 괴정동에서 찌끄레기가 창틀을 바라보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 혼란과 심심하신 와중에 또 재밌는 거 많은데 사연 쓰는데 또 시간을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부산에서 2번이나 뵀군요. 부산에서 북토크에서 뵀다고 하면은 약간 나락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보시면은 얘기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A 블랙베이글님께서 코로나에 걸려서 아이고 암시롱 못하고 자취방에서 격리 중이었는데 몸이 아픈 와중에도 토끼 같은 미래의 나를 위해 열심히 밀프렙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밀프렙이 그 며칠치 식사 같은 거를 이제 미리 빨리빨리 먹을 수 있게 이제 준비해 놓는 거를 얘기하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중간에 쉬느라 6시간 걸렸어요. 아이고 하지마! 그냥 이런 거 그냥 시켜 먹든가. 이걸 이렇게 또 고생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고 제가 그때 A형 독감 걸렸을 때 마감을 이미 한번 미뤘던 게 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가지고 그 마감을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운 채로 이렇게 반쯤 앉아서 노트북으로 치는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막 서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걸 6시간 걸려가지고 미래의 토끼 같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미프랩을 하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혼세님도 비욘세 유니버스 분들도 한줌단 여러분도 모두 2023년 되세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서 여러분도 모두 뭐뭐한 2023년 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도 지금 그 6시간 밀프랩을 한 게 설날에 한 일인데 제가 이 사연을 설날 중에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설날이 끝나고 모집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투병 중인 상태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알아들어야 돼요. 한줌단 여러분도 모두 2023년 되세요 하면은 붙이고 싶은 어떤 축복의 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어떤 LA 블랙 베이글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밀프렙 챙겨놓은 거 맛있는 거 드시면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LA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국 키위칼 하면서 가로 열고 태국의 실수 키위칼 절상력 최고입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세님. 기혼이지만 이번 명절은 제법 비혼처럼 보냈다는 핑계를 대면서 슬쩍 사연을 써봅니다. 왜냐면 이게 비혼자들이 설날에 뭐 했냐라는 사연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읽어보면은 약간 명분이 있습니다. 사실 꼭 명절 테마가 꼭 맞는 사연은 아니니 소개해주지 않으셔서 저는 완전 괜찮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사연이 재미있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미국 한줌단입니다.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요. 당시 만나던 친구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롱디는 자신 없고 헤어지고 싶진 않아서 같이 가고자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해서 기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죠. 저희 비욘세 음악 감독님 다미안님과 스페인 책방 사장님 에바님이 두 분이 입을 모아서 우리는 비혼 실패자다. 대출 때문에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분도 비자를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해서 기혼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이분은 약간 비혼자 사연을 모집하는 그거였지만 비혼 실패자 티오로 여기에 당첨되셨고요. 어찌어찌 미국살이가 벌써 몇 년이 되었네요. 초반부터 들었지만 사연을 쓰는 것은 처음입니다. 왜냐면 지금 저의 심장이 뻐렁치기 때문이죠. 이번에 비욘세 공개방송 등을 이유로 잠시 한국에 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비욘세 공개방송을 2번 읽었는데 잘못 읽은 게 아니라 이분의 이제 한국에서 할 일 열거했을 때 비욘세 공개방송 그리고 비욘세 공개방송 이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아니 미국에서 오셨다니 세상에.
잠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공개방송 티켓팅을 할 때 미국을 방문한 배우자의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 중이었는데요. 며느리의 도리를 수행하는 와중에 비욘라이프 가시화 방송의 공개방송에 가게 되어서 왠지 모를 희열이 있었습니다. 해외 생활을 하는 저에게 팟캐스트는 정말 한 줄기 빛과도 같거든요. 혼세님, 짐송님, 캥작가님, 정원이, 혜영님, 쉐리님, 맨님까지 모든 분들 공개방송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홀로 내적 친밀도 맥스 찍어버린 새우젓 한 마리라 현장에서는 그냥 마스크 안에서만 무음으로 소리 질렀지만 마스크를 썼는데 무음으로 소리 질렀지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세티스파이어도 미국으로 잘 가져가겠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집에 있어서인지 영 기회가 찾아오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냈냐면요. 모처럼 며느리 모드에서 벗어나 엄마 아빠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30여 년을 모시고 살았던 할머니의 별세로 드디어 며느리 모드에서 벗어나셔서 시간이 생기셨거든요. 야호! 라고 하시면서 괄호 열고 할머니, 그의 시집살이와 가부장주의, 남아선호 사상은 정말이지 대단했다. 저한테는 너는 막둥이 아들,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 이걸 음성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너는 막둥이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 라고 하시면서 도움 필요할 때는 저만 찾으신 분임. 근데 난 또 그걸 다 했음 괄호 닫고. 저는 딸 막둥이 아들의 둘째 딸 바로 찬혁 aka 낀딸입니다. 나머지 두 자녀는 각자의 삶으로 바쁜 바람에 저 홀로 명절에 두 분과 함께 놀았습니다. 연휴 첫날에는 영화관 안 간다 하시는 분을 설득해서 방광을 잡고 후 3시간짜리 영화 아바타2를 보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또 안 간다 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나가서 카페에 가서 두 분 기준 말도 안 되게 비싼 커피를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안 찍는다 하시는 두 분을 끌고 가서 인생 네컷 데뷔를 시켜드렸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두 분은 영화, 카페 문화 체험, 사진 모두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너가 있으니 이런 것도 해본다며 좋아하셨죠. 그 외에도 혼자 가기 싫은 모임의 동반인, 짐꾼 등으로 활약했답니다. 꽤 바빴네요. 그리고 배우자는 미국에 있고 저 혼자 한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명절 동안 시가 행사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하. 갑작스럽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급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읽으셨다면 정말 고맙고 죄송합니다. 혼세님 사랑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약속하신 대로 다음엔 더 큰 곳에서 공개방송 열어주세요. 그때 또 한국에 오겠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부담되더라도 한국에 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혼자 사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미국 키위칼님 엄청 알차게 보내셨네요. 저도 외국에서 짧은 유학이지만 이제 저는 일본에서만 유학을 해봤는데 짧게 들어오면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날 친구들도 되게 많을 텐데 특히 이분은 지금 아예 이주를 하셨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을 텐데 저를 만나러 와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겁게 시간 보내시다가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외국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포레버 18세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저는 외국살이 현재 5년 차인 포레버 18세라고 합니다. 물론 신체 나이는 18세를 훌쩍 넘었습니다만 제 영혼의 나이는 영원히 18세라네요. 바이 칼리님. 제가 사는 곳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리님은 이제 퀴어무당 홍칼리님이죠. 칼리 언니님께서 지금 사연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는 곳은 구정을 지내지 않기에 그냥 평범한 하루였고 재밌는 에피소드도 없지만 비욘세에 보내는 첫 사연으로 가볍게 써봅니다. 뽑히지 않아도 전혀 괜찮아요. 설 연휴 직전에 가족들이 잠깐 제가 사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그 덕에 빵빵해진 한식 재료로 매생이 떡국을 해먹었답니다. 제가 매생이를 진짜 좋아해서 매생이 굴국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무도 안 물어보셨죠? 잘 익은 방금 한 얘기는 제가 한 얘기입니다. 잘 익은 알타리 무김치랑 함께요. 외국에서 살다 보면 맛있는 김치가 먹고 싶어지는데 한풀이 실컷 하는 중입니다. 물론 김치 냉장고의 소중함도 느끼면서요. 김치는 생화학 무기인 듯합니다. 냉장고가 김치 냄새에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느지막이 오후 늦게 일어나 요가를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문득 우유 거품 가득한 카푸치노 한잔하며 책을 읽고 싶어져 최애 에스프레소 바에 갔습니다. 잔뜩
분위기와 나 자신에게 취해 있는데 아니 이런 우연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그 바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밤 10시까지 신나게 떠들다가 설날이 지나갔답니다. 역시 좋아하는 공간과 음식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수다가 있다면 제 삶은 너무 풍족해지는 것 같아요. 올해가 저에게도 혼세님과 친구분들에게도 함준단 분들에게도 그런 풍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토끼 아이콘을 이렇게 귀엽게 같이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너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또 해외에서 먹는 맛이 달라가지고 제가 진짜 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가 일본 살 때 막 김치 담가 먹고 괜히 막 안에 먹는 고등어 조림 같은 거 엄청 해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매생이 떡국이라니 너무 맛있게 잘 드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소리 소문 없이 아는 분이 사연을 주셔가지고 만춘이 옆 동네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동거천재로 알려진 더 사랑하면 결혼하고 덜 사랑하면 동거하나요를 쓰신 만춘이님께서 아주 짧고 임팩트 있는 사연을 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은 안 했지만 한 것처럼 살고 있는 비혼이지만 동거천재 만춘이입니다. 저와 제 애인은 설에 각자 집 본가에서 빈둥거렸는데요. 저는 설날을 맞아 새 팬티를 샀어요. 이제 여러분은 남의 빤스 사정까지 강제로 이제 아시게 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 죄송 이렇게 쓰시면서 면으로 된 새 팬티를 입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거든요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면으로 된 새 팬티를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새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새 팬티를 입고 디즈니 플러스를 보며 명절을 보냈어요. 새 팬티 구매 추천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약간 이분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중립적인 스탠스로 사연을 주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새 팬티가 그렇게 좋으면은 어떤 제품을 사셨는지 정도는 좀 알려주셔도 될 텐데 그것도 안 알려주시고 디즈니 플러스를 보면서 명절을 보냈다. 뭘 봤는지 정도는 이제 알려줄 수 있는데 공답을 좀 꺼리시는 그래서 다음에 나오시면은 꼭 뭐 봤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고 싶으신 비욘세 청취자분들에게 만춘이님께서 면 팬티를 제안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사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휘림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엉이가 뭐냐면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서 밤마다 날아든다고 청취자 애칭이 부엉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의 정체성 중에 하나도 이제 부엉이고 안녕하세요. 부엉이 박휘림입니다. 열혈 부엉이라서 김이나 대장부엉님이 그렇죠. 대장부엉이라고 부르고 있고 대장부엉님이 비욘세 출연하신 회차 들었다가 한 줌단이 될랑말랑한 청취자예요. 이미 사연을 보내는 순간 휘림님이 거부하시더라도 너는 이미 되어 있다. 예, 세계관으로 지금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기엔 설 연휴 동안 비욘세 공개방송편과 비하인드 편까지 듣고 혼자 울컥하고 웃으며 보냈네요. 히히 물론 매일같이 별밤도 들었답니다. 사연 받으시는 의도에 제 사연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 설날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너무 공감될 만한 사연인 것 같아요. 아 맞다. 지인에게 선물 받은 소고기도 배 터지게 구워 먹고 운동은 별로 안 하는 하루를 보내기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설날에 목표로 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먹고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나 소비하겠다 했는데 정말 그 배구 경기도 이제 집에서 집관 지금 제가 이제 수도권 밖으로는 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보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비슷하게 보내신 것 같네요. 아무튼 간에 요즘 비욘세를 조금씩 찾아듣기 시작한 청취자로서 부엉이 혼세님께 인사 올리려고 사연 보내보아요. 혼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빠순팔자 가득한 2023년 보내세요라고 하시면서 부엉이 아이콘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분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항상 별밤에서 저희끼리 나누는 인사가 있어요. 미니창에서도 나누고 그리고 저희 대장부엉 김이나 작사가님도 많이 얘기하시는 게 내일마저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뭐 언제든 제가 그 MBC 미니창에서도 별밤 시간에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다 함께 신나고 즐겁게 김이나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광진구 뚝트리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세와 강민지 작가님을 사랑하고 여자 스포츠를 사랑하는 광진구 뚝트리버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개방송에 가지 못했죠. 저는 바보입니다. 사연의 흐름이 초반부터 약간 업앤다운이 조금
극단적인 사연이 왔는데 피케팅을 힘겹게 성공해놓고 무통장 입금으로 설정해둔 뒤 결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바보입니다. 그렇게 취소표를 만들어낸 저는 바보입니다. 혼세님은 아시겠지만 배구는 무통장 입금이 없잖아요. 배구 티켓팅에 길들여진 저는 그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혼세님 다음 공개 방송은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 구체적입니다. 왜냐면 그런 뭐 고척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약간 너무 말장난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은 물론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 엄청나게 좌석수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허무맹랑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분 기준으로는 조금 진심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부탁드려요. 제발요. 제가 설 연휴에 뭐 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요. 제가 말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설 연휴에 뭐 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연하죠. 저는 여자 스포츠를 사랑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구기 종목 배구와 핸드볼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래. 이분은 광진구 뚝트리버님은 배친 사람 겸 hen 사람이신 거죠. 배구는 이미 작년 10월에 개막을 해서 서울, 인천, 대전을 오가며 직관을 다니고 있고 광진구에 사시는데 대전, 인천, 서울을 오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여기서 저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분이 대전을 본거로 하고 있는 KGC 인심공사 KGC 인삼공사의 팬이라는 걸 인심공사?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상 홈 경기에서 되게 많은 것을 퍼주고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하는 KGC 인심공사. 죄송합니다. 남의 소중한 그 팀 이름을 이소영 선수 그리고 어제 인생 경기를 치르신 정호영 선수와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이 있는 인삼공사의 이제 팬이신 10만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사연 소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기로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차이가 인삼인데 제가 대전에서 태어나고 대전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니고 인삼공사가 가진 그 충무의 광기 같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재미있어서 심지어 저는 기업은행 팬이니까 어웨이 경기를 보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하루 종일 전광판 보고 있게 되고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가족 단위 팬들이 오는데 그 오시는 가족분들이 약간 좀 맑은 눈의 광인인 가족들이 되게 많아서 굉장히 어린 친구들부터 춤사위가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서 늘 충무는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깃발 부대와 응원단장분이 약간 한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막 쫙쫙쫙을 외치는데 굉장히 좀 말리기 쉬운 응원이에요. 다른 팀에서 그렇게 응원할 때 엉겁결에 이렇게 같이 따라하거나 이런 적이 몇 번 없는데 좀 약간 인삼 응원이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약간 광기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갈 때마다 그럴 때가 있어서 한번 대전 가실 일이 있는 분들 중에서 배구에 관심이 있으시면 KGC 인삼공사의 경기를 충무체육관에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비욘세 청취자분들 중에 캐럿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세븐틴 팬분들이 많으신데 도대체 어떤 팀이길래 부승관 씨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을 걸고 있는가. 얼마 전 경기에서도 가가지고 또 승료가 됐거든요. 한번 가서 보셔도 어떤 최애가 덕질하는 그 현장에 나도 함께 있는 그가 여기에 그날 경기에 오지 않았더라도 그 어떤 공기, 온도, 습도 이런 걸 같이 느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좀 그 진심으로. 어쨌든 서울, 인천, 대전을 오가며 직관을 다니고 있다는 문장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핸드볼은 1월에 개막해서 이제 따끈따끈하게 정규리그가 시작했습니다. 비욘세 공개방송에 가지 못한 저는 울면서 핸드볼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설 연휴가 끼어있는 주에는 1월 19일 목요일부터 1월 22일 일요일까지 4일간 부산 기장에서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녔습니다. 부산 여행. 부산에 사는 친구도 볼 겸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꽉꽉 채워 부산에서 놀다 왔어요. 이틀은 경기 보고 이틀은 1년 만에 만난 부산 친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한 팀들이 토, 일 경기에서 모두 졌어요. 하하하하 저는 패배 요정인가 봅니다. 그래도 직관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조금 슬펐던 건 일요일에 대전에서 있었던 인삼 기은전 홈 경기를 가보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겹쳐서 못 가고 호텔에 돌아와서 맥주와 함께 중계로 봤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10만이라 주말이나 평일에 휴가를 내야 홈 경기를 볼 수 있어서 연휴가 껴있는 날 못 가게 되면 정말 눈물이 나요. 그쵸.
물론 여기저기서도 응원할 수 있다지만 홈에서 응원할 때랑 어웨이로 응원할 때 그게 분위기가 진짜 다르기 때문에 대전에서 하는 팀이 내 최애인데 대전을 못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10만이지만 모든 여자 배구팀을 사랑합니다. 김희진 스테인리스 빨대를 선물한 10만이가 바로 저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인삼공사 팬분이신데 김희진 스테인리스 빨대를 되게 예쁜 거를 팬분들끼리 아마 만드신 비공구신 것 같은데 이제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게 본인이라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명절 당일에는 무조건 약속을 잡거나 여행을 잡아 도망갔었어요. 친척들의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왜 견뎌야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저는 20대 초반부터 탈주를 감행했었습니다. 코시국에 자연스럽게 안 모이기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친척들이 집으로 오지 않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내기로 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물론 명절에 집에 안 붙어 있는다고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모두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견뎌 이겨내야지. 혼세님, 한줌단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엔 좋아하는 일 하시면서 더 행복하고 즐겁게 더불어 혼자 사세요. 아차차, 그리고 여자 배구, 여자 핸드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배구는 인기가 많아졌으니 핸드볼도 인기가 더 많아져서 경기장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흑흑. 여러분 핸드볼도 관심 가져주세요. 핸드볼 정말 재밌는 종목이거든요. 보는 것만으로 몸이 다 아파오는 것 같지만 그만큼 공격적이고 시원하고 빠르고 재밌습니다. 서울, 광명, 청주, 광주, 부산, 안동 경기장에서 주로 금요일, 일요일에 경기가 있을 예정이니 근처에 사신다면 꼭 직관 한번 와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핸드볼 얘기만 해서 배구에 대한 애정이 작을 거라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전혀 오해 안 하고 있습니다. 볼보리, 핸드볼 팬 입장에서는 배구가 대감집이고 대감집. 이미 혼세님이 시시때때로 영업해 주시기 때문에 언급을 줄였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죠. 나한테 어떤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조금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수도 있어가지고, 물론 사실 다른 남성들이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고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스포츠들에 비하면 모든 여성 스포츠인이 그거보다는 너무 좀 불리한 입장에서 스포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구의 인기랑 핸드볼의 인기를 봤을 때는 어쨌든 배구는 TV 중계도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채널 접근성이 확실히 배구 경기가 더 좀 있는 KBS N스포츠나 SBS 스포츠에서 중계가 되고 있는데, 핸드볼 같은 경우에도 TV로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골프 앤 스포츠에서 서비스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내가 배구랑 핸드볼을 둘 다 사랑한다? 근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다? 그러면 핸드볼 얘기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다른 스포츠 얘기를 할 때 미친 사람처럼 아무 걸로나 연결고리를 잡아가지고 배구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이해할 수 있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 혼세님이 시시때때로 영업해 주시기 때문에 언급을 줄였을 뿐입니다. 이제 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비욘세는 배구 비중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하셨고요. 저의 스포츠 입덕 종목인 여자 배구, 사랑해, 핸드볼도 사랑해, 혼세님 사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운동영업 특집을 할 때 그때 이제 볼보리 분들께서 와르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 직캠 같은 걸 엄청 찾아봤거든요. 배민희 선수, 김호나 선수를 비롯해서 또 워낙 잘하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또 많아가지고 보면서 그때도 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아시아 선수권 대회 있었잖아요. 근데 핸드볼은 약간 거의 비현실적으로 막 8연속 우승 이런 기록이 대기록이 또 있어서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역대 전적해가지고 그거를 화면 꽉 차게 올렸는데 막 우승 거의 뭐 한 8연속 우승하고 준우승 우승 막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라기도 했고, 그때가 월드컵 기간이었는데 마지막 결승 중계를 해줬거든요. 한일전 중계를 해줬는데 그때 헝가리 교리에서 뛰고 있는 이제 에이스 류은희 선수가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그 영상을 나중에 찾아보셔도 가슴 벅차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대역전극을 하기도 했고, 핸드볼이 이게 몸빵으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사람을 해치고 나가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구하고는 또 완전 다른 매력이 있어가지고 배구 같은 경우에는 공 터치를 한 선수가 되게 오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핸드볼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돌파하고 이러는 매력이 없는 대신에 그 어떤 세트 플레이에서 약간 그 덕후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핸드볼은 또 핸드볼대로 이 자기 몸을 가지고 공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파해 나가서 득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짜릿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또 축구는 저도 옛날에 축덕이었기 때문에 축구의 매력이 뭔지는 또 알지만 근데 확실히 그 속도감이나 이런 데서는 또 따라올 수 없는 포인트가 또 각자 다른 스포츠에 있어서 그때 약간 그냥 한일전이고 결승이니까 한번 볼까 이랬다가 또 약간 hen친 사람처럼 미친 사람 돼가지고 인스타그램을 도배하고 이제 이랬던 적이 있는데 중계 같은 것들도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선수분들 직캠이나 이런 것들도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입덕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되게 아쉬웠던 게 내가 좀 이거를 일찍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나오는 선수들이 평소에 어떻게 뛰는지를 알고서 이걸 봤으면은 뭔가 그 여정을 함께하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구에 이제 입덕을 하고 나서 VNL이라고 세계선수권 경기를 볼 때 물론 국가대표로 메인 주축으로 있었던 김연경, 김수지, 양효진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를 하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에이스라고 불렸던 국가대표 내에서 베테랑들이 이제 빠지고 나서여가지고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그런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저기를 갔는지도 알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국가대표를 막 10몇 년을 했던 베테랑들이 빠진 자리에서 지금 선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뛰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매 경기 하나하나 새벽에 했는데 그걸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서 특히 핸드볼은 국제대회에서 워낙에 성적도 잘 내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쯤 이렇게 입덕을 해서 시작을 해놓으시면은 지금부터 신나게 따라가다가 나중에 으스대면서 친구들이나 친지들 앞에서 다 같이 경기를 보면서 설명도 좀 같이 해주고 모두가 hen친 사람 만들어가지고 경기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볼도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밌는 스포츠예요. 이게 TV로 봐도 사람이 약간 좀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서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사연은 좀 짧지만 상큼한 은계동 날쌘돌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6살 여성을 사랑하는 비혼러입니다. 고양이랑 둘이 뒹굴거리다가 엄마 집에 와서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설거지나 하며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결혼을 할 것 같은 희망 고문하고 용돈 드리고 말았습니다. 커밍아웃을 안 해서 할머니한테 어떤 사람이랑 만나면 좋겠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게 재밌어서 매년 제가 결혼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같은 비혼러인 남자 홈에는 그러니까 호정메이트겠죠. 같은 비혼러인 남자 홈에는 지금 잘 처먹고 낮잠 자네요 라고 누가 봐도 소파에 반쯤 누운 채로 보내주신 것 같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심플한 설날 풍경을 보내주셨고요. 정자동 도라이바님께서는 저는 강아지 동생을 제일 사랑하는 정자동에 사는 정자동 도라이바입니다. 도라이버가 아니고 도라이바네요. 이런 디테일 굉장히 중요한데 도라이바입니다. 설날에 동생이랑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서울 가서 산책하고 다시 정자동 가서 산책하고 같이 딸기 누나 먹고 같이 잤어요. 끝!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설날 그거를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산책뿐이다. 어쨌든 저희 부모님 집에 있어도 엄마 아빠가 산책을 이제 시키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엄마는 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아무래도 아직 입양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고 해가지고 동반 산책을 그래도 최소한 한 5번 정도는 같이 해보고 그러고 나서 좀 같이 손에 익으면 배우고 나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끔 이제 엄마가 한번 줄을 매볼래 해서 매보거나 해본 적은 있지만 결국은 다 제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정원이한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다닌 거를 생각하면 이제 산책이어서 제가 저희 동네 아파트 에 있는 웬만한 잔디밭은 다 돌아다녀 봐가지고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사람들이 이런 데서 쓰레기를 버리네.
이런 걸 많이 알게 돼서 산책을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희 큰이모네 갈 때는 또 큰이모네 그 집 근처에 잠깐 산책을 하고 정원이랑 다 같이 좀 동행을 했어서 도라이바님의 이런 얘기가 저한테도 좀 많이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사연을 지금 거의 12개를 읽어가지고 역시 내가 잡담을 많이 해서 늘 이렇게 방송이 길고 길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좀 어떤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 한 가지 이제 공지드려야 될 게 비욘세 굿즈 판매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욘세 굿즈를 판매할 수 있는 그 쇼핑몰 쪽 쇼핑몰이라고 하기에는 어차피 굿즈 자체가 몇 개 안 돼가지고 근데 온라인으로 어쨌든 구매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사실 공개 방송 전부터 이거에 대한 준비는 좀 했었고 담당해 주시는 분이 이제 따로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많은 거를 공부해서 혼자 하고 이러다가 이거만큼은 또 막 결제 중간에 오류가 나고 막 이러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실 것 같고 제가 대처할 자신이 없어서 이거는 이제 따로 외주를 들여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원래는 2월 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진행 중이어서 뭐 이렇게 완성된 것부터 이렇게 좀 알려주고 계셔가지고 빠르면 다음 주 그 정도에는 오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금요일에 방송을 들으신다면 이미 다음 주가 와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항상 SNS에만 너무 공지를 했어서 이거는 제가 뭐 한 1분, 2분이라도 별도 에피소드로 올려가지고 그 판매 오픈하기 전에 뭐 하루든 이틀이든 전에 좀 텀을 두고 언제 오픈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에 원래 공개 방송이랑 같이 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뭐 엄청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번에는 이게 소진되면 그 다음에 2차 판매를 하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너무 마음 이렇게 졸이면서 하지 마시고 1월 말 2월 초 정도에는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별도 에피소드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에피소드들이 다 조금씩 길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너무 설날이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즐거운 시기인데 저희가 비혼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다 같이 되게 각자 방식으로 즐겁게 잘 지내자 해가지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도 그게 상황상 잘 안 돼서 그런 분들도 있고 혼자서 여행을 하거나 하는데도 그게 내 의지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명절이 되면 그리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너무 TV나 이런 데서는 이게 되게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시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유독 명절이 따가운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덤덤하게 오늘은 다 같이 얘기 나눴는데 명절이 어떤 식으로 다가왔든 간에 지금 되게 추운 겨울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쓸쓸할 때도 있고 그리고 기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늘 다르지만 그래도 내일은 또 재밌는 일 하나 있겠지.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이랑 어떤 인연이 다가올까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맞다. 지금 약간 맥락상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꼭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집 빌라잖아요. 보일러 밑에 수도관이 이제 얼어가지고 온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드라이기로 녹이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를 보고 저도 이제 얼어본 게 처음이라 이것저것 막 찾다가 헤어드라이기 얘기도 듣고 뭐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제가 너무 쓸모없이 이제 알게 된 TMI가 많은데 집에 난방이 된다. 그리고 찬물은 나온다. 근데 온수를 완전 왼쪽 끝까지 해서 틀었는데도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일러실에 가서 보일러를 보시면 보통 왼쪽에 굵은 관 2개가 난방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른쪽에 얇은 관 2개가 이제 물을 끌어와서 보일러에서 데운 온수를 이제 빼서 나가는 그렇게 된 관 2개예요. 그래서 보통 그 오른쪽 관 2개가 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오른쪽 관이랑 왼쪽 관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알게 되어서
제일 빨리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수건을 이렇게 감싸요. 이렇게 위아래로 길쭉하잖아요. 그럼 그걸 약간 사선으로 꽈배기 감싸듯이 수건으로 이렇게 감싼 다음에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물을 이렇게 그 위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붓고 한 5분 기다리고 조금 더 붓고 5분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5분 기다릴 거 없이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물 끓이고 있는데 그냥 바로 뚫렸거든요. 당연히 그 가스밸브 보일러 쪽에 있는 가스밸브랑 보일러 전원은 당연히 끄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데워지지 않더라도 물 자체는 나오거든요. 그 수도관이 연결이 되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엄청 빨리 녹였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너무 끓는 물을 바로 위에 펄펄 부으면 좀 안 좋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따뜻한 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조금씩 더 따뜻한 물로 이렇게 부으면은 그게 제일 오래 가고 제일 빨리 녹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유튜브에서는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보온재 같은 게 이렇게 감싸져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집 거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더 빨리 녹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있어도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감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어떤 분이 알려주셔서 유튜브를 가서 이제 본 다음에 그거를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너무 신기하게 금방 녹아서 지금 이 각을 보니까 이 한파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분들이 계실까봐 구구절절 또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이게 이 와중에 그 온수가 안 나왔을 때의 착잡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거 물 부으실 때 너무 많이 부으면 밑에 집에 영향 갈 수도 있어서 그냥 수건이 적셔질 정도로만 그리고 위에다가 물 조금만 부어도 다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잘 녹여보시면 좋겠고요. 너무너무 날 춥고 이런 와중에 지금 막 독감에 코로나에 다 난린데 날씨 진짜 조심하시고 꽁꽁 싸매고 다니시고 일교차 너무 심하니까 그런 것들 많이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거 녹음하고 오늘 화성에서 경기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해서 가는 날인데 길이 되게 많이 미끄럽고 이럴 예정이라 저도 좀 평소보다 일찍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타이어 아직도 그 사계절용이나 아니면 겨울용으로 교체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점검 꼭 해보시고 브레이크 패드랑 이런 것도 점검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올게요. 저희 보내신 것처럼 사연이나 후기나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이런 얘기 해주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은 비욘세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광고도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